안녕하세요. 코드를 싫어하는 개발자 위다우 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토스트 페이먼츠에서 제공하고 있는 토스트 페이먼츠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결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토스트 페이먼츠에 회원가입을 해주시고요, 개발자 센터로 넘어와 주시면 됩니다. 개발자 센터로 넘어와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내 개발 정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개발 정보로 들어와 주시고요, 내 개발 정보로 들어오시게 되면은요, 클라이언트 키와 시크릿 키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키를 활용해서 결제 플러그인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버블로 넘어와 주시고요. 버블로 넘어와 주시고 플러그인스 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스 탭으로 넘어와 주시고요. 애드 플러그인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애드 플러그인스 해주시고 검색창에요, 토스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스를 검색하시게 되면은요, 토스 페이먼츠 베이직과 토스 페이먼츠 위젯이 있는데요. 베이직과 위젯이 어떻게 다른지,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 모두 설치해 주도록 할게요. 인스톨을 해주시고요. 두 가지 다 인스톨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톨을 모두 하신 후에 던을 눌러주시고요. 가장 먼저는요, 토스 페이먼츠 베이직으로 넘어오셔가지고요, 클라이언트 키와 시크릿 키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토스 페이먼츠로 넘어갈게요. 토스 페이먼츠 개발자 센터로 넘어와 주시고요. 가장 먼저는 상단에 있는 클라이언트 키를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키를 복사해 주시고요. 다시 버블로 넘어오신 다음에요, 밑에 보시면은 API 키 헤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클라이언트 키를 붙여넣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다시 토스 페이먼츠 개발자 센터로 넘어오신 다음에 시크릿 키를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 주시고 다시 버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버블로 넘어와 주신 다음에 이번에는요, 유저네임에다가 시크릿 키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요, 바로 이어서 위젯 베이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젯 베이직 플러그인으로 넘어와 주신 다음에요, 넘어와 주신 다음에 유저네임에다가 조금 전에 복사한 시크릿 키를 다시 한번 붙여넣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데이터를 세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탭으로 넘어와 주시고요. 가장 먼저는 제품 데이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타입에다가요, 제품이라고 쓰고 엔터를 클릭해 주시고요. 클릭해 주시고 옆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요, 제품 데이터 타입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크리에이터 뉴 필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터 뉴 필드 해주신 다음에 가장 먼저는 제품명을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텍스트로 만들어 줄 거고요. 크리에이트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크리에이터 뉴 필드 해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제품 가격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필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넘버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크리에이트 눌러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앱 데이터로 넘어오셔가지고 더미 데이터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뉴 엔트리 클릭해 주신 다음에요, 가장 먼저 제품 가격에는요, 10,000원을 입력해 줄 거고요. 10,000원을 입력해 줄 거고, 제품명에는 10,000원짜리 제품입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크리에이트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뉴 엔트리 눌러주신 다음에 제품 가격을요, 이번에는 일시 100천만 10만원 10만원으로 설정해 줄 거고요. 제품명은 10만원짜리 제품입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크리에이트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00만원짜리 제품도 만들어 볼게요. 뉴 엔트리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일시 100천만 10만 100만 눌러주시고, 제품명은 100만원짜리 제품입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크리에이트 눌러주신 다음에 다시 데이터 타입스로 넘어오신 다음에요, 이번에는요, 결제 데이터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결제 타입을 만들어 줄 거고요. 크리에이터 뉴 필드 해주신 다음에 가장 먼저는 어마운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운트는 넘버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터 뉴 필드 해주신 다음에 오더 아이디 만들어 줄 겁니다. 오더 아이디, 필드 타입은 텍스트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뉴 필드 해주신 다음에 페이먼츠 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드 타입은 역시 텍스트로 해줄 거고요. 크리에이트 눌러주신 다음에, 그리고 두 개 더 만들어 볼게요. 뉴 필드 해주신 다음에 제품명, 그리고 필드 타입은 텍스트로 해줄 거고요. 크리에이트 눌러주신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취소 여부 만들어 줄 거고요. 필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yes or no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크리에이트 눌러주신 다음에요, 다음으로는 디자인 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탭으로 넘어와 주시고 가장 먼저는 레이아웃을 구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빈 페이지 더블 클릭해 주신 다음에 레이아웃으로 넘어오시고 컨테이너 레이아웃을요, 픽스드에서 컬럼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럼으로 바꿔주시고 다음으로는 컨테이너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룹 컨테이너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컨테이너를 만들어 줄 거고, 그룹의 이름은 메인
메인으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컨테이너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로우로 설정해 줄 거고요. 컨테이너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에는요, 어라운드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리젠털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중앙으로 설정해 줄 거고, 픽스드 위스 해제해 주신 다음에 맥스 위스를 1200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200으로 설정해 주시고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패딩은 30으로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30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룹을 하나 더 만들어 줄 거예요. 그룹을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B그룹은요, 토스 베이직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토스 베이직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컬럼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갭 스페이싱을요, 10으로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패딩도 역시 10으로 설정해 주도록 할게요. 10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픽스드 위스 해제해 주신 다음에 맥스 위스를 500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500으로 설정해 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텍스트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텍스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토스 베이직이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폰트 사이즈는 18로 설정해 줄 거고, 그리고 글씨도 굵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이아웃으로 넘어오신 다음에 픽스드 위스 해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 하이트도 0으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베이지가 아니라 베이직이고, 그리고 나서 리피팅 그룹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리피팅 그룹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오브 컨텐트는 제품이겠죠. 제품을 결제할 거니까 제품이고, 데이터 소스 같은 경우에는 두어 서치포에서 제품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선택해 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요, 리피팅 그룹의 레이아웃을 컬럼으로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텍스트를 만들어 줄게요. 텍스트는요, 인서트 다이내믹 데이터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커런트 셀스 제품명을 보여주면 되겠죠. 제품명을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레이아웃으로 넘어오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픽스드 위스 해제해 주시고요, 민 하이트를 0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품명 텍스트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신 다음에요, 이번에는 제품명이 아니라 제품 가격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가격을 보여줄 거고요. 이거는 포맷 에지를 통해서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만들어 줄게요. 포맷 에지 해주신 다음에 넘버를 1000단위로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요, 버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버튼을 만들어 줄 거고, 여기에는 일반 결제 버튼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요, 리피팅 그룹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레이아웃으로 넘어오셔가지고 픽스드 위스를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픽스드 위스를 해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제품 가격과 제품명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우클릭하신 다음에 컬럼 컨테이너로 감싸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럼 컨테이너로 감싸주시고요. 원래는 바로 그룹을 선택할 수 있게끔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룹 제품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갭 스페이싱을요, 1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0을 준 다음에 이번에는 제품 그룹과 일반 결제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요, 우클릭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로우 컨테이너로 감싸주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컨테이너로 감싸주시고, 방금 생성한 그룹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갭 스페이싱을 컬럼 기준으로 20씩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 결제 선택해 주시고 중앙 정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정렬 해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토스 베이직 엘리먼트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 좌측에 보시면은 페이먼트 윈도우가 있죠. 페이먼트 윈도우를 선택하신 다음에 페이먼트 윈도우를 만들어 주시고요. 페이먼트 윈도우는 make last를 통해서 맨 마지막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놓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요, 결제창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결제를 선택해 주시고요. 어피어런스로 넘어오신 다음에 스타트 앤드 워크플로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앤드 워크플로우 해주시고요. 애드온 액션 해주신 다음에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엘리먼트 액션이 있습니다. 엘리먼트 액션에서 스텝 밸류를 선택해 주시고요. 어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페넌트 그룹 제품의 가격을 넣어주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오더 네임 같은 경우에는 페넌트 그룹 제품명을 넣어주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결제창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페이먼트 윈도우를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결제창에 띄워줄 건데 한번 볼게요. 프리뷰 모드로 넘어오신 다음에 일반 결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결제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결제창이 잘 뜨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닫기를 눌러주시고요. 결제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취소를 해주시고 다시 버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버블로 넘어와 주시고 다시 디자인 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탭으로 넘어와 주시고요. 일반 결제창을 띄우는 것을 완성을 했어요. 했는데요. 다음으로는 위젯 결제창을 띄워볼게요. 자, 지금 만들어 놓은 토스 베이지 그룹을요,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카피 스페셜에서 카피 윗 워크플로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워크플로우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메인 그룹 선택하신 다음에 우클릭하신 다음에
페이스트 스페셜에서 페이스트 with workflows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트 해주신 다음에요. 이번에는 토스 베이직이 아니라 토스 위젯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토스 위젯으로 바꿔줄 거고요. 여기에는요 토스 위젯 엘리먼트를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토스 위젯 엘리먼트를 만들어주시고 마찬가지로 레이아웃으로 넘어오신 다음에 make rast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make rast를 해주시고 토스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토스는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이 페이먼트 위젯에요 어피어런스로 넘어오신 다음에 여기에 클라이언트 키를 채워주도록 할게요. 다시 플러그인스로 넘어오신 다음에요. 토스 페이먼트 베이직에서요 클라이언트 키를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키를 복사해 주시고 다시 디자인 탭으로 넘어오신 다음에 클라이언트 키에 붙여넣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스터머 키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랜덤 스트링을 활용해가지고 임의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인설트 다이내믹 데이터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calculate 포뮬러에서 타입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generate 랜덤 스트링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generate 랜덤 스트링을 클릭해 주시고요. length of characters 같은 경우에는 10글자로 만들어줄 거고요. use letters 문자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capitalized 사용할 거고 그리고 numbers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0글자의 랜덤 스트링을 만들어가지고 커스터머 키를 부여할 거고요. 그리고 어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리피팅 그룹에 있는 가격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는 리피팅 그룹 이름을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리피팅 그룹을 제품이 아니라 토스 위젯으로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것은 제품이 아니라 토스 일반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토스 페이먼트 위젯으로 넘어오신 다음에 어마운트에요. 리피팅 그룹 토스 위젯에서요. 리스트 오브 제품에서 퍼스트 아이템을 선택해 줄 거고요. 그리고 퍼스트 아이템의 제품 가격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가격을 설정해 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요. 결제 버튼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결제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일반 결제가 아니라 위젯 결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젯 결제로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스타트 애드 워크플로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애드 워크플로우 해주시고요. 애드온 액션 해주신 다음에요. 이번에는 페이먼트 윈도우가 아니라 페이먼트 위젯이 있죠. 여기에서 set value 선택해 주신 다음에요. 오늘 네임은요. 페런트 그룹에 제품명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텍스트 프리 어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0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텝 2에서는 리퀘스트 페이먼트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퀘스트 페이먼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프리뷰 모드에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프리뷰 모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 모드로 넘어왔고요. 위젯 결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젯 결제를 선택해 봤더니 보시면은 일반 결제랑 위젯 결제랑 다를 바가 없죠. 다를 바가 없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닫기 누르시고 일반 결제를 선택해 볼게요. 일반 결제를 선택해 봤더니 일반 결제랑 위젯 결제랑 다른 게 없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토스 위젯 같은 경우에는 상점 등록이 완료된 테스트 키를 활용해야지 토스 위젯 결제창이 보이게 됩니다. 제가 어떤 건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닫기로 눌러주시고요. 결제 취소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토스 페이먼트로 넘어오신 다음에요. 좌측에 보시면은 상점이 있어요. 상점이 있는데 상점을 클릭하게 되면은 개발 연동 테스트 상점이 아니라 위다웃 코드 상점이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자결제 승인을 완료해야지만 보이는 상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스 페이먼트 위젯을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전자결제의 승인을 받아야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제가 테스트 삼아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다웃 코드로 넘어오신 다음에 제가 승인받은 테스트 키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클라이언트 키를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키를 복사해 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버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버블로 넘어와 주시고요. 디자인 탭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다시 페이먼트 키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요. 클라이언트 키에다가 지금 복사한 클라이언트 키를 붙여넣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다시 플러그인스 탭으로 넘어오신 다음에 위젯 베이직으로 넘어온 다음에 토스 페이먼트 개발자 센터에서 시크릿 키를 복사하신 다음에 다시 버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크릿 키를 붙여넣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디자인 탭으로 넘어오신 다음에 다시 한번 프리뷰 모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 모드로 넘어갈게요. 프리뷰 모드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아까와 다르게 결제창이 바로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위젯 결제를 눌러볼게요. 위젯 결제를 누르게 되면은요. 카드사를 선택하라고 나오네요. 카드사를 현대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젯 결제를 누르게 되면 바로 현대카드 결제창으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가 다른지 한번 볼게요. 자, 일반 결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일반 결제를 선택하니까 전체 동의하기가 나오고요. 다음 클릭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카드를 선택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을 클릭해야지 카드사 결제창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죠? 절차가 굉장히 단순해졌다는 게 느껴지죠? 자, 다시 닫기로 눌러볼게요. 닫기로 눌러보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서 현대를 클릭하고 나서 위젯 결제를 클릭하니까 바로 카드사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릭 횟수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클릭 횟수가 줄어든 만큼 이탈률이 줄어든다라고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그런데 문제가 이 결제창이 마음에 드시나요? 결제창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결제창을 변경해 줘야 됩니다. 이 사이즈를 변경해 줘야 돼요. 다시 버블로 넘어오신 다음에요. 버블로 넘어오신 다음에 레이아웃에서요. width를 380으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0으로 조정한 다음에 다시 텍스트로 넘어가신 다음에 새로 고침 눌러볼게요. 새로 고침 누르게 되면은 아까보단 보기가 좋아졌어요. 아까보단 보기가 좋아졌는데 여전히 뭔가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죠? 불편한 점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결제창이요. 지금 이 화면을 PC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380이면은 모바일 사이즈거든요. 자, 여기에서 F12를 눌러볼게요. F12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모바일 결제창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모바일 결제창 사이즈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아직 모바일로 인식이 안 됐네요. 새로 고침 눌러볼게요. 새로 고침을 누르시게 되면은요.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이렇게 지금 결제창이 모바일에 맞춰져 가지고 보여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카드사를 선택하게 되면은 일치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제창 사이즈만 잘 조정을 하면은 모바일에서 보여주는 것도 괜찮고요. PC에서 보여주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반응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이즈가 픽스드입니다. 사이즈가 픽스드이기 때문에 반응형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결제창을 띄우기 위해서는요. 모바일 버전 따로 그리고 PC 버전 따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단점이 있죠? 다시 프리뷰 모드로 넘어와가지고 저는 이 결제창이 바로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로 결제창을 보여주니까 이 공간을 바로 차지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결제를 유도하는 상품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상품인 경우에는 이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가 플렉시블하지 않은 것이 반응형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큰 약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결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위젯 결제가 유리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위젯 결제는 쓰고 싶은데 팝업으로 띄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팝업을 만들면 되죠. 팝업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팝업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팝업을 만들어 줄게요. 팝업을 만들어 주시고요. 팝업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는요. 결제 팝업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이아웃은 컬럼으로 바꿔 줄 거고요. 그리고 패딩을 20씩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20씩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픽스드 위스 해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대 사이즈는 380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위스는 280까지 허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위젯 엘리먼트를요. 잘라내게 하신 다음에 팝업에서 붙여넣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해주시고 사이즈는요 360으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360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360, 340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버튼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버튼을 만들어줄 거고요. 여기에서는 결제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이아웃으로 넘어오신 다음에 픽스드 위스를 해제해 주시고요. 픽스드 위스를 해제해 주시고 팝업을 선택하신 다음에 갭 스페이싱을요 1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 하이트도 0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0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위젯 결제를 선택했을 때 팝업을 띄워줘야 되겠죠. 어피어런스로 넘어오신 다음에 스타트 애드 워크플로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드온 액션 해주신 다음에 가장 먼저는 엘리먼트 액션에서 디스플레이 데이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그룹에 있는 데이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해줄 거고요. 엘리먼트는요 팝업 결제고요. 데이터 투 디스플레이는 패런트 그룹 제품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팝업의 데이터 타입을요 제품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는요 팝업을 보여줘야 되겠죠. 쇼원 엘리먼트를 선택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버튼을 클릭했을 때 결제창이 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프리뷰 모드에서 확인해 볼게요. 프리뷰 모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젯 결제도 선택해 보겠습니다. 위젯 결제도 선택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모바일 버전으로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워크플로우로 설정해 주도록 할게요. 다시 버블로 넘어오신 다음에 디자인 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탭으로 넘어와 주시고요. 팝업을 클릭하신 다음에 결제를 선택하신 다음에요. 스타트 애드 워크플로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애드 워크플로우 해주시고요. 애드온 액션 해주신 다음에 엘리먼트 액션에서요. 위젯에서 set value 선택해 주신 다음에 오더 네임은 패런트 그룹 제품에서 제품명을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텍스트 프리는 0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먼트 액션에서 리퀘스트 페이먼트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젯 결제를 클릭하게 되면은 팝업을 띄웠고 팝업이 띄워진 다음에는 결제를 눌러가지고 결제 요청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시 디자인 탭으로 넘어와 주시고
자, 다음으로는 결제 요청이 성공했을 때 보내지는 리다이렉트 URL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일반 결제에 사용되는 리다이렉트 URL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인덱스 클릭해 주시고요. Add a new page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Add a new page 해주시고요. 페이지 네임 같은 경우에는 Success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Success를 해주시고요. Create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눌러주시고요. 자, 가장 먼저는 결제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 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요 컬럼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가장 먼저는 그룹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레이아웃을 컬럼으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럼으로 바꿔 줄 거고, 그룹 이름은요 결제 데이터로 만들어 줄게요. 결제 데이터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데이터로 만들어 줄 거고, 픽스드 위스 해제해 주신 다음에 맥스 위스를 680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라이먼트를 중앙으로 이렇게 정렬해 줄 거고요. 그리고 패딩을 20씩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20씩. 그리고 나서 리피팅 그룹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리피팅 그룹을 만들어 주시고요. 만들어 주시고 레이아웃을 컬럼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럼으로 만들어 주시고 픽스드 위스 해제해 주신 다음에요. 해제해 주신 다음에 어피어런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타입 오브 컨텐트는요 결제로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소스 같은 경우에는 두어 서치포 하신 다음에 타입에서 결제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픽스드 넘버는 해제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요 결제 정보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텍스트를 받아오도록 할게요. 텍스트에서 인서트 다이내믹 데이터 클릭해 주시고 커런트 셋을 결제해서 제품명 받아올 거고, 레이아웃으로 넘어오신 다음에 픽스드 위스 해제해 주신 다음에 민 하이트 0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품명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한 번 더 V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품명을 어피어런스로 넘어오신 다음에 제품 가격을 보여줘야 되겠죠? 어마운트 보여줄 거고요. 세 번째로는 오더 아이디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페이먼트 키를 보여주도록 할게요. 페이먼트 키를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버튼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버튼을 만들어 줄 거예요. 버튼을 만들어 줄 건데, 버튼은요 가장 먼저는 조회 버튼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레이아웃에서 픽스드 위스 해제 주신 다음에 민 위스를 0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회 버튼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한 번 더 V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취소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분 취소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분 취소랑 조회 선택해 주신 다음에 우클릭해 주신 다음에 로우 컨테너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그룹이 안 보이고 자꾸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죠? 이거 잘못됐어요, 그죠? 잘못됐는데, 자, 그룹 선택해 주시고 레이아웃으로 넘어오신 다음에 갭 스페이싱, 그리고 컬럼 갭을 20으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20으로 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페이먼트 키, 오더 아이디, 그리고 어마운트, 제품명 선택해 주신 다음에 우클릭하신 다음에 컬럼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죠? 이건데 갭 스페이싱을 5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5로 줄 거고요. 그리고 결제 그룹이랑 요거는 버튼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버튼 그룹을 바꿔줄 거고요. 버튼 그룹이랑 결제 그룹 선택하신 다음에 우클릭하신 다음에 컬럼으로 감싸 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결제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탭 스페이싱을 5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의 셀에서 조회도 할 수 있고 취소도 할 수 있고 부분 취소도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워크플로우로 들어오셔가지고요. 애던 이벤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너럴에서 페이지 이즈 로드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애던 액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로드가 되면은 데이터로 만들어 줄 거예요. 크리에이터 뉴띵을 해줄 겁니다. 타입은요 결제고요. 그리고 애드 올 필드를 해주도록 할게요. 올 필드를 해주시고요. 지금은 이 세 개의 정보만 받아올게요. 세 개의 정보만 받아올 거기 때문에 제품명 취소 여부 삭제해 주시고요. 어마운트는 어디서 받아야 되죠? 어마운트는요 페이지 URL에서 받아와야 됩니다. 페이지 URL에서 받아와야 되고요. 파라미터는 어마운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타입은 넘버로 해줄 거고요. 그리고 오더 아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더 아이디도 페이지 URL에서 받아올 거예요. 페이지 URL에서 오더 아이디를 받아올 겁니다. 오더 아이디를 받아올 거고요. 그리고 페이먼트 키도요. 페이먼트 키도 페이지 URL에서 받아올 거기 때문에 페이먼트 키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먼트 키를 받아올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페이지 URL에서 받아온 이 세 개의 정보를 가지고 결제 승인 요청을 할 겁니다. 결제 승인 요청을 할 거예요. 애드온 액션 해주신 다음에 플러그인스에서요. 여기 보시면은 토스트 페이먼트 APIs 컨펌 페이먼트가 있습니다. 컨펌 페이먼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선택해 주시고 페이먼트 키를요. 스텝 1에서 받아와야 되겠죠. 스텝 1에서 페이먼트 키, 그리고 오더 아이디도 스텝 1에서 오더 아이디, 그리고 어마운트도 스텝 1에서 어마운트를 받아오도록 할게요. 어마운트를 받아올 거고요. 우리가 페이지 URL에서는 어마운트도 받을 수 있고 오더 아이디도 받을 수 있고 페이먼트 키도 받을 수 있었지만 제품명은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URL에 제품명이 없기 때문에 못 받아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세 개의 정보를 가지고 결제 요청을 하고 결제 승인이 완료가 되면은 주문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문명을 우리가 처음에 결제 요청을 할 때 주문명을 넣었기 때문에 주문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텝 3에서는 데이터를 체인지해 줄 거예요. 어떤 걸 체인지해 줄 거냐면 스텝 1에 있는 데이터를 체인지해 줄 건데 여기에서는 제품명을 넣어 줄 겁니다. 제품명을 어디서 받아올 수 있느냐? 스텝 2에서 오더 네임을 받아오면 제품명을 받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결제 요청을 완성을 하게 되면은 페이먼트에서 석세스 URL로 우리를 이동시켜줍니다. 이동시켜주게 되고 페이지가 로드가 되면은, 그러니까 페이지가 열리게 되면은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요 페이지 URL에 어마운트가 있고 오더 아이디가 있고 페이먼트 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보를 받아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토스 페이먼트에 우리 이 파라미터를 받아왔으니까 결제 승인해줘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제 승인이 완료가 되면은 토스 페이먼트에는 우리가 전달한 정보가 다 담겨있기 때문에 제품명을 오더 네임으로 받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더 네임으로 받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한번 잘 작동을 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다시 인덱스 페이지로 넘어가시고요. 인덱스 페이지로 넘어와 주시고 프리뷰 모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 모드로 넘어와 주시고 일반 결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결제를 선택해 주시고 전체 동의, 그리고 다음 클릭하게 되고요. 그리고 현대카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카드 선택하시고 다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앱카드 결제, 그리고 나서 결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결제 완료를 클릭하게 되면요. 에러가 날 거예요, 아마. 그쵸? 에러가 나죠? 왜 그러냐면요. 이 토스 페이먼트는 라이브를 기준으로 리다이렉트 URL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라이브 버전에서만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테스트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버블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14일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프리 트라이얼을 이용해가지고 잘 작동을 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버블 홈으로 넘어와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토스페이 데모라고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Try Free Upgrade for 2 weeks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볼게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14일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14일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타트 프리 트라이얼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게 되면은 버전이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버전을 업데이트 한 다음에 사용을 다 하시고 나서는 반드시 세팅에서 여기에서 앱 플랜에서요, 반드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다 사용하시고 나서 다시 프리 버전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14일 후에 자동으로 결제가 되니까 이거 반드시 바꿔주셔야 돼요. 제가 이것 때문에 돈을 날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테스트가 모두 끝나신 후 프리 버전으로 바꾸시고 여러분이 진짜 정식 버전을 런칭할 때 다시 유료 버전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나서요, 데이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로 넘어와 주시고요. 제품 넘어오신 다음에요, 카피 앤 리스토어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Copy Development Data into the Live Database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해당 문장을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그대로 입력해 주셔야 돼요. Copy from Development to Live 이렇게 해주시고 글자가 틀리지 않았다면 컨펌이 활성화되죠. 컨펌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카피가 성공했다면 가리스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요, 메인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Deploy to Live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날짜를 입력해 주시고 결제 승인 확인, 이렇게 컨펌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펌을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요, Go to 라이브 사이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라이브 사이트로 넘어오신 다음에 일반 결제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결제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전체 동의하기, 다음을 클릭해 주시고요. 현대카드로 결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결제해 줄 거고요. 결제가 완료되셨다면 결제 완료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제 완료를 클릭해 주시고요. 결제가 완료되면은 이렇게 만원짜리 제품입니다. 그리고 만원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결제 승인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버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버블로 넘어와 주시고요.
리턴 투 에디터로 넘어오신 다음에 그리고 이번에는요 위젯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페이지 인덱스 클릭해 주신 다음에요 에더 뉴 페이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페이지 네임은요 이번에는 위젯 석세스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위젯 석세스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만든 석세스 페이지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크리에이트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위젯 석세스를 만들어줬고 이번에는 워크플로우로 설정해주도록 할게요. 워크플로우로 넘어오시고 토스 페이먼트 API를 지워주신 다음에 이번에는요 플러그인에서 위젯 API 컨펌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위젯 API 컨펌을 만들어주시고 첫 번째는요 스텝 1은 페이먼트 만들어줄 거고 오더 아이디는 스텝 1에서 오더 아이디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마운트에서 스텝 1에 어마운트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스텝 3는 스텝 2에 있는 오더 네임을 받아오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할게요. 업데이트를요 230510 그리고 위젯 페이지 업데이트 이렇게 컨펌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투 라이브 사이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위젯 결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제가 완료되셨다면 결제 완료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만원짜리 제품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제가 테스트하느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요 위젯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탭에서 결제 팝업에서요 여기에서 이 위젯에서 요거를 페런트 그룹 제품 가격으로 바꿔줬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원래 리피팅 그룹의 퍼스트 아이템의 제품 가격이었는데 요거를요 페런트 그룹 제품 가격으로 바꿔줬으니까 그렇게 변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토스 베이직과 토스 위젯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토스 베이직 일반 결제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토스 위젯으로 결제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었죠. 토스 위젯 같은 경우에는 전자결제를 승인 받아야지 된다는 거. 그런데 사업자 번호가 없으면은 승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 알게 됐고요. 그리고 라이브 버전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결제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석세스 페이지를 만들어주거나 위젯 석세스 페이지를 만들어줘야만 결제가 진행된다는 것이 조금 불편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프리뷰 모드로 넘어오시면은 이 위젯 석세스 URL이 우리가 원하는 URL이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고 이 오더 아이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원하는 아이디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번 라이브 버전에서 테스트하는 것이 번거롭다. 그리고 페이지나 오더 아이디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위다웃 코드에 결제 정서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강의 역시도 토스 페이먼트를 기반으로 만든 거고요. 일반 결제뿐만 아니라요. 커리큘럼을 보시면은 일반 결제뿐만 아니라 리스트 결제, 그러니까 장바구니 결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정기 결제, 2주에 한 번, 4주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정기 결제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정기 결제를 어떻게 반복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워크플로우까지 모두 다루는 강의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가 지금은 145,000원인데 보시면은 지금 오픈 기념으로 구독 패키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결제 정석 강의뿐만 아니라 강의 사이트 만드는 클론 강의도 들을 수 있고요. 나머지 기능 마스터 강의들도 모두 들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조회랑 취소랑 부분 취소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결제 조회와 취소와 부분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측에 보시면 여기 라이브, 리드 온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에서 다시 디벨롭먼트 버전으로 바꿔주시고요. 페이지에서요 석세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세스로 넘어가 주시고요. 가장 먼저는 조회입니다. 조회를 할 건데요. 가장 먼저는 팝업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팝업을 만들어 줄 거고요. 팝업 A를요 조회 팝업으로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레이아웃으로 넘어오신 다음에요. 레이아웃을 컬럼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럼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패딩을 2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20씩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갭 스페이싱을요 1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커스텀 스테이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스테이트로 조회 정보를 보여줄 거예요. 에더 뉴 커스텀 스테이트를 해주신 다음에요. 가장 먼저는 주문명 네임으로 만들어 주시고 타입은 텍스트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해주시고요. 크리에이트 해주시고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하나 더 만들어 볼 건데 이번에는 제품 가격
제품 가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은 넘버로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싶은 거 다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페이먼트 키를 보여줘도 되겠죠. 이렇게 크리에이트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정보들을 이렇게 스테이트에 담아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보여주시면 되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스테이트를 통해서 보여주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텍스트를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텍스트를 만들어줄 거고 여기에는 팝업 조회의 주문명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이아웃으로 넘어와 주시고요. 텍스트 위스 해주시고 빈 하이트를 0으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컨트롤 V 해주신 다음에 제품명을요 제품 가격으로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페이먼트 키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줄게요. 간단하게 빈 하이트도 0으로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만들어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조회를 눌렀을 때 스타트 애드 워크플로우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조회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겠죠. 조회 데이터를 가져와야 될 거예요. 자 플러그인스에서 여기는 뭐 일반으로 해도 되고 위젯으로 해도 돼요. 자 일반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반으로 get payment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payment를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스테이트에다가 정보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엘리먼트는 팝업 조회 그리고 커스텀 스테이트는요 주문명 그리고 밸류는 스텝 1의 오더 네임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만들게요. 그리고 제품 가격 만들 거고 그리고 스텝 1에 어마운트가 있겠죠. 카드 어마운트 토탈 어마운트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토탈 어마운트 그리고 하나 더 페이먼트 키죠. 페이먼트 키 스텝 1에서 페이먼트 키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정보를 보여주면 되겠죠. 쇼 팝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쇼 팝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팝업 조회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페이먼트 키를 넣었나요? 페이먼트 키를 안 넣었죠? 페이먼트 키는 페이먼트 그룹 결제에서 페이먼트 키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인으로 넘어오신 다음에 디플로이 투 라이브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를 해줄 거고요. 230510 그리고 나서 조회 업데이트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펌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고투 라이브 사이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이 없으니까 직접 써줄게요. 여기에서 URL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슬러시 하신 다음에 석세스 이렇게 해주시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조회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10,000원짜리 제품입니다. 그리고 10,000원 그리고 페이먼트 키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회는 잘 완성이 됐고요. 디자인적인 것은 여러분의 재량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재량에 맡기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취소랑 부분 취소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버블로 넘어와 주신 다음에요. 리턴 투 에디터에서요. 자, 다시 디자인 탭으로 넘어와 주시고요. 취소 버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버튼 선택해 주시고 스타트 애드 워크플로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워크플로우 해주시고 애드 온 액션 해주신 다음에 플러그인스에서 캔슬 있어요. 캔슬 페이먼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캔슬 페이먼트를 해주도록 할게요. 캔슬 페이먼트를 해주시고 페이먼트 키는요. 페런트 그룹 결제에서 페이먼트 키를 해주시면 될 거고요. 취소 리전은 취소로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는 것이고요. 취소가 되었을 때 결제 취소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make change를 해줄 거예요. 데이터에서 make changes 해줄 거고요. make changes 그리고 페런트 그룹 결제에서요. 취소 여부를 yes로 바꿔주면 되겠죠. yes로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디자인 탭으로 넘어오신 다음에 취소가 완료되면 더 이상 취소가 되면 안 되겠죠. 안 되기 때문에 취소 버튼에서 컨디션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define another condition 해주신 다음에요. 페런트 그룹 결제 취소 여부가 이제 yes이면은 텍스트를요. 취소가 아니라 취소 완료로 바꿔줄 거고요. 해당 버튼은 더 이상 클릭이 되지 않도록 체크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색상도 좀 바꿔줄까요? 색상도 백그라운드 컬러를 약간 회색으로 바꿔주면은 뭔가 취소가 안 될 것 같이 보이겠죠? 이렇게 해줄 거고요. 그리고 해당 컨디션을 카피하신 다음에 부분 취소에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주면은 완벽하게 되는 것이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료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디플로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업데이트 이렇게 한 다음에 컨펌 해주신 다음에요. 다시 고투 라이브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석세스를 해주도록 할게요. 석세스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취소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를 누르게 되면은 취소가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취소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죠. 좋습니다. 한 번에 성공을 했어요. 자, 다시 버블로 넘어오신 다음에 리턴 투 에디터에서요. 이번에는 부분 취소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부분 취소 같은 경우에는 취소 금액을 입력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팝업 조회를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컨트롤 V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트 해주신 다음에 조회를요 부분 취소로 바꿀게요. 부분 취소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나서요 여기에다가 인풋 엘리먼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엘리먼트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워주시고 텍스트를 취소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인풋 레이아웃을 텍스트 위스 해주시고요. 그리고 버튼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레이아웃을 텍스트 위스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피어런스로 넘어오신 다음에 스타트 워크플로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플러그인스에서 밑에 보시면은 partial cancel payments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고요. 페이먼트 키를 입력해 줘야 되겠죠. 띵을 입력해 줘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시 디자인 탭으로 넘어오신 다음에 부분 취소를 클릭했을 때 데이터로 넘겨줘야 되겠죠. 여기에서 엘리먼트 액션에서요 데이터를 보내줄 거예요. 어디에 보내줄 거냐? 부분 취소에 보내줄 거고요. 데이터를요 페넌트 결제 데이터로 보내줄 거고요. 팝업 부분 취소 데이터 타입을 결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show 엘리먼트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partial cancel payments에서 페넌트 그룹 결제에 payment를 보여줄 거고요. 취소 리즈는 취소할 거고요. cancel amount는요 input value가 있죠. input value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텍스트 프리 어마운트는 0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디자인 탭으로 넘어오신 다음에 팝업에서 요거를 텍스트가 아니라 인티저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인티저로 바꿔주고 폴더도 취소 금액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될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메인 클릭해 주신 다음에 디플로이 해주신 다음에요. 230510 그리고 부분 취소 업데이트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펌 눌러주신 다음에 고토 라이브 사이트 해주신 다음에 석세스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세스 페이지로 넘어와 주시고 요거는 취소 완료가 됐으니까 두 번째 걸로 한번 해볼게요. 부분 취소 해주신 다음에 취소 금액을 일시 100, 1000원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소 눌러주게 되면요. 취소를 눌렀는데 여기에도 지금 마찬가지로 워크플로우를 안 해줬네요. 워크플로우를 그죠? 여기에서 메이크 체인지를 해줘야 되겠죠. 메이크 체인지를 해줄 거고요. 메이크 체인지를 페넌트 그룹 결제에 취소 여부를 yes로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팝업을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230510 그리고 부분 취소 업데이트 이렇게 한 다음에 컨펌 해주신 다음에 프리뷰 모드로 넘어오신 다음에 새로 고침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페이지가 로드될 때마다 지금 데이터가 쌓이는데 조회랑 취소랑 부분 취소 같은 경우에는 따로 조회 페이지를 만들어서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결제가 완료됐다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용도로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페이지가 로드될 때마다 데이터를 생성하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계속 생성이 되거든요.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취소 금액을 5,000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이렇게 하게 되면 취소 완료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제 요청과 승인, 조회, 그리고 취소, 부분 취소까지 이 결제의 기본 기능을 모두 알아봤고요. 이 결제 기능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without code 페이지에 있는 결제 정석 클래스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픈 기념으로 구독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토스 페이먼트 플러그인을 이용한 결제 방법에 대해서 모두 알아봤고요. 저는 여러분의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드를 싫어하는 개발자 without code였습니다. 고맙습니다.